안녕하세요. 강희치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핑크 펭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제가 정말 원했던 내용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어서 더 재밌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 핑크 펭귄은 자,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하면 까이는 거예요. 묻히면 죽는다예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정말 수많은 펭귄들이 자기 짝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의 비즈니스의 모습도 이런 펭귄과 똑같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싶다면 핑크 펭귄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핑크 펭귄을 내가 핑크 펭귄의 모습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어제는 내가 칼자루를 쥐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객이 나에게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법.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빅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빅 아이디어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고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해소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빅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대체 빅 아이디어는 어떻게 창출하는 건지 난 대체 모르겠어. 그러니까 빌 비숍, 아니, 이 빌 비숍님께서 이 책을 쓰셨다고 그랬죠. 자,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볼까? 우선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 말씀드릴게요. 펭귄들 대부분은 모두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하고 몰두를 한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데 고객의 시선으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이것이 대부분의 펭귄이 무리해서 두드러지지 못하거나 많은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자, 우리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일 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다른 모두에게 투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시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세상을 보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내 스토리를 막 주구장창 이야기해. 근데 그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듣는 그 고객들은 관심이 없는 것조차도 나는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는 돈을 벌 수가 없고 여느 평범한 펭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펭귄들이 많은 매출을 올리지도 못하고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펭귄이 되고 싶지 않다면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객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고객이 느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문이라도 있으면 열고 확 들어가서 알아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문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이타닉 기법입니다. 우리 타이타닉이 뭐예요? 영화에서 그 누구야? 디카프리오가 여자랑 이렇게 이 저기 선박에서 팔 이렇게 양쪽으로 펼치고 그러고 나서 그 배가 가라앉고 막 이런 영화였잖아요. 근데 그 타이타닉 기법인데 요즘 새로운 구름의 패키지를 팔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앞서서 구름의 패키지란 무엇이냐? 어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햄버거가 있어. 근데 이 일반 햄버거는 얘네 집도 있고 저쪽 집도 있고 저 뒷집도 있어. 그래서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일반 그냥 기본 햄버거예요. 그리고 나도 갖고 있고. 근데 여기에다가 핑크 햄버거를 만든 거야. 아니면 펭귄 햄버거를 만든 거지. 특화되게. 그런데 이 햄버거는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 모두가 먹을 수 있는 햄버거를 만든 게 아니라 자격 조건이 예쁘거나 날씬하다거나 긍정적이거나 아주 적극적이거나 이런 등등의 요소를 갖춘 사람들만 선택을 한다는 이런 그런 어떤 그
기준이 있어. 그럼 내가 예쁘거나 날씬하거나 그리고 뭐 개방적이거나 뭐 자유롭거나 이렇지 않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다면 이 햄버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나는 날씬하고 예쁘니까 핑크 펭귄 햄버거를 먹어야겠어.' 하면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는 먹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구름의 패키지를 팔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자는 거지. 이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나만의 햄버거를 구름의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런 멘트, 고객들이 자신을 상상하는 요렇게 만드는 것까지가 이런 구름의 패키지에 속하는 거죠. 자, 모든 것의 수준이 한 단계 높여지고 새롭고 더 나으며 전혀 다른 무엇이잖아요. 이게 잠재 고객들에게 이 새롭고 특별한 상품이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 덕분에 이미 그 새롭고 특별한 상품을 구매한 100명 또는 200명 내외의 이상적인 고객을 확보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명의 잠재 고객이 갑자기 이 이상적인 고객 유형에 속하고 지금 그녀를 상대로 마케팅 그 프로세스 단계별로 밟아 나가는데 곧 계약을 체결할 것 같아. 근데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리면서 당신의 강아지가 지금 위험해요. 차에 치였어요.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뒤도 보지 않고 서둘러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문으로 돌진을 하겠죠. 그리고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예기치 않은 상황 변화를 떠올릴 때마다 아쉬움을 느끼지만 큰 실망감과는 거리가 먼데 어쨌든 이미 200명의 멋진 고객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도 나에게 확보된 200명, 100명의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서 고객이 가더라도 다시 오지 않더라도 나는 100에서 200명의 고객이 확보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접근 방법을 타이타닉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거냐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여성이 걱정되잖아요. 왜 걱정이 되냐면 이 여성은 이 특별한 구름의 패키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여성에게 몇 가지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그 여성이 그 부분을 모르고 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방법을 타이타닉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잠재 고객을 타이타닉호의 선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재 고객은 타이타닉의 선장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배에게, 이 그 선장에게 구명 보트를 팔려고 시도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구명 보트를 선장에게 팔러 간 거야. 자, 그러면 이 내가 구명보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느 펭귄이기 때문에 구명보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느 펭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더 크고 더 가볍고 다 뭐 더 빠르고 뭐 빠르게 펼쳐진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런 아주 기능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합니다. 근데 선장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자신의 배가 가라앉는다는 상상을 하지도 않고 이 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이게 이제 가라앉지 않는 배, 불침선으로 불리는 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장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구명꽃 보트를 하지 않으면 선장에게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배가 빙산을 들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몰이 시작하면 이 구명보트가 부족해서 1,800명이 죽을 수 있고 거기에 선장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되자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고객은 대개 제품의 특성이나 아니면은 세부사항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도 뭐 보험이나 아니면 어떤 영업하시는 분들께서 오셔서 이 차는 이런 특수한 차가 차고 올해 어떤 기능이 첨가가 됐고 등등등을 이야기를 하고 보험도 이제 뭐 표적암, 항암
치료를 하는 그런 보험 가입이 상품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무지하게 싸요. 이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몇 천만 막 이러면서 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순간이 올까? 너무 이미 많은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다시 이런 보험 상품 또 나올 텐데 하면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막 조목조목 막 설명을 하는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런 것이냐 하면 내가 그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지금 많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구명보트가 있는 거예요. 자, 고객의 관심을 끌어 붙잡아 두려면 내가 상품을 갖고 있는 내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들의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신의 구명보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에서 이렇게 자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쨍그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정비소 가겠죠. 정비소 가는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 오후 4시까지 차를 고쳐서 아들을 축구샵에 데려다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요런 걱정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정비공은 뭐라고 하냐면 보닛을 딱 열고 여기에서 피스톤과 디스트리뷰터 캡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 없죠. 4시까지 차를 고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정비공은 어떤 것을 캐치해야 됐을까요? 그냥 이 사람은 4시까지 고쳤으면 되는 거고, 아무런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거고, 4시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으면 만약에 고객은 4시까지 고쳐야 돼요. 제가 4시까지 어디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케이 되고 이 사람의 니즈를 알고 선택을 해서 고치게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자신이 요거 이제 살펴본 거 어디가 이상했고 어디가 이상해 이거 지금 관심 없어. 안 들어와. 잘 모르고. 아이가 늦지 않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짜서 이 고객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 펭귄이 안 되려면. 자, 선장에게도 아주 궁극적인 위험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구명조 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야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선장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장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거부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선장을 도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도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자,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금 일반 그냥 펭귄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나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선택을 하지 않아. 그렇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스토리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세상 또한도 그들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내 중심으로 계속해서 내 얘기만 하고 싶은 것처럼 이 잠재 고객들도 자신의 주변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자신의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다 많은 고객을 얻고 싶어. 보다 많은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그들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들려주라는 거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 이 책이. 야, 맞아. 이걸 알고 있지만 나한테 뭔가 이해를 확 되게 하고 나한테 느끼게 하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부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 맞아. 근데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이러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이득을 얻으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주라는 거죠.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주라는 거예요. 자, 패키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브랜딩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브랜드, 그리고 패키징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단어가 있었어. 패키징과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 브랜드를 고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느낌의 조합이야. 그냥 나에 대한 저를 빗대서 이야기를 하자면 강리치에 대해서 강리치는 어떤 사람일까? 강리치라는 브랜드는 뭘까? 아, 부자 마인드를 키우는 리뷰를 하는 유튜브 채널이구나. 이렇게 생각과 느낌을 주는 것이 브랜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브랜딩이라는 게 있어요. 브랜딩은 무엇이냐? 그런 강리치라는 생각과 느낌의 조합을 어떤 이미지라든지 뭐 이름이라든지 뭐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작업이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강리치의 로고가 있잖아요. 저도 이거를 제 거를 제작을 해서 강리치 로고가 있어요. 자, 다음은요. 패키징입니다. 패키징은 뭐냐? 이 패키징은 원래 영어 뜻으로 포장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마케팅에서는 포장이란 뜻이 아니라 고객의 머리와 가슴에 이 브랜드를 각인을 시켜야 돼. 강리치라는 브랜드를 각인을 시켜야 돼. 조금 더 기억하고 조금 더 세게 박히게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이 브랜드를 각인하기 위해서 뭐 활용한다고 해도 되지만 이용하는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고 표현을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경험 등을 조합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브랜드는 문자 그대로 고객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무엇이야. 패키징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죠. 자, 이 브랜딩과 패키징은 분명 달라요. 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브랜딩 없이 패키징이 없고 패키징 없으면 브랜딩도 의미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왜냐면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거지. 브랜드가 있어야지 패키징이 가능한 거니까. 자, 그러면 브랜드는 정적이야. 마음속에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야. 강리치라는 브랜드는 뭘까? 생각과 느낌이야. 그렇지만 이 패키징은 그거를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일련의 어떤 움직임,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브랜드는 고객의 중심이고 패키징은 내가 하는 일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패키징의 핵심 원칙은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을 파악해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강리치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뭐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로고를 만들고 채널을 만들어서 브랜딩화를 시켰어. 뭐 책도 뭐 쓰면은 더더욱 브랜딩화가 책도 쓰면은 우선 여기까지 만들었어. 근데 여기에서 고객이 원하는 이 패키징 작업을 하려면 뭐냐? 강리치라는 브랜드를 조금 더 각인시키려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디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럼 책을 쓰는 거야.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 브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재밌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자 마인드를 키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브랜딩화를 시켜주는 그런 컨설턴트구나라고 각인을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제가 책을 썼어. 책을. 그러면 이게 패키징이야. 조금 더 각인을 시켜준 거잖아요. 어떤 아이디어는 책을 쓰는 것도 제 아이디어잖아요. 그게 패키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방송 촬영하는 거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송 촬영을 하고 또 나에게 치유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치유 상담을 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를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한 패키징이야. 강리치는 이러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빅 아이디어가 잠재 고객에게 보다 유의미해지고 또 그래야 잠재 고객의 관심도 끌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브랜딩을 해줘. 제가 병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병원에 의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을 찾는
뭐 그냥 가볍게 감기를 걸려서 가더라도 병원이란 데는 주사를 맞고 내가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냉랭하고 차가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의사도 말투도 그렇고 냉랭하고 차가워. 그러면 몸이 주사를 맞는 것도 더 아프고, 그리고 몸이 나을 것도 더 안 나을 것 같고, 아, 괜히 집에서 쉴 걸, 아, 머리가 더 아프네. 이런 느낌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의사가, 내가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갔어. 근데,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엄청 힘드셨겠네요. 이제 주사 한 대 맞으면 말끔하게 날 거예요. 아니면은 집에 가서 푹 땀 한 번 내면 내일은 거뜬하게 씩씩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멘트를 날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멘트로 인해서 내가 너무 따뜻함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야? 응? 냉랭하고 일반 펭귄 같은 의사를 찾는 게 아니라 뭔가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이 특화된 핑크 펭귄 같은 의사를 찾아가겠죠. 그럼 뭐야? 입소문이 난다는 거지. 저기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나는 병이 그냥 주사를 맞지도 않았는데 낫는 것 같아. 계속해서. 그러면 이 의사는 독보적인 핑크 컬러를 띠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잠재 고객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건데, 자, 패키징의 핵심은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패키징의 핵심 원칙은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을 파악해라. 이거죠. 자, 여기에서 대부분이 왜 실패를 하냐, 왜 돈을 못 버냐,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을 파악하지 않고 표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 고객에게는 어떤 상품을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유형무형의 상품을 전달할 때 그 기능이 뛰어나고 멋지다는 것을 말해주면 관심이 없어요. 접근이 다르잖아. 강리치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살 때 접근하는 게 다르고, 뭐 상점에 갔을 때 느낌이 뭐가 다르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이 사람 만나는 목적도 다 다르다는 거지. 근데 너무나 똑같이 펭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 대한다면 이 고객은 뭐랄까, 나를 다시 찾지 않는다거나 내 제품을 사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나는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는커녕 더 적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고객의 최상의 이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파악하려고 하세요? 상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세요? 다 자기 얘기하는 거에 바쁘고 자기한테만 관심 있다는 거죠. 그쵸?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3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22분.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 근데 얘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가지라도 이해를 시켜드리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자, 클라이언트가 있었대요. 이 빌 비쇼님의 어느 장례식장 사업자의 사례인데, 이 사람은 쾌활하고 정감 넘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여타 펭귄들보다 돋보였겠죠? 근데 돋보이길 원했지만 머릿속에 장애물이 있었어. 왜냐하면 고객의 정말 최상의 이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2차적 이득에 집착하고 있었대요. 뭐냐면 장례를 할 때 사전 계획 서비스, 다양하게 구비한 장례용품, 그리고 직원들이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2차적 이득에 대한 이러한 집중은 그 장례식장의 브로셔하고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타 마케팅 도구들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 결국 그의 스토리 모두가 고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것만 이렇게 펼쳐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 정말 최상의 이득을 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스토리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장례식장, 그런 펭귄들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트렌드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고, 고객들의 니즈도 이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불과 2, 3년 전에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 지금 2, 3년 후에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은 페펜족이라는 신조어를 낳습니다. 애완동물이 가족이 되는 가족의 형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가 와서 우리가 SNS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SNS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 안에서도 인간적인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거죠. 인간미를 원하는데 그 안에서 돈만을 쫓고 그 안에서 성공만을 원하고 그 안에서 이런 교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2차적인 이득만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일개 펭귄으로만 남을 수가 있는 사람들의 유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감성이라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 아, 이 사람은 어떤 걸 원하지? 이거 최상의 이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차별화된 핑크 펭귄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겠죠. 그쵸? 자, 여기에서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이제 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장례식장 그 사업자는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은 어떤 걸 원했냐. 사실 돌아가신 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재반 과정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망자의 바람대로 재반 과정을 수행할 수 있기를 원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장의사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마치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 저도 되게 가리거든요. 말이 따뜻한, 이게 입에서 나오는 말씨가 따뜻한 의사를 좋아해요. 예전에는 몰랐다가 제가 큰 수술을 이제 큰 병원 가서 이제 받다 보니까, 그 경험이 굉장히 커서 저는 그 병원에만 가면 굉장히 집에 온 듯이, 오히려 병원에 가면 되게 따뜻함을 느끼고 엄마 품속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을 느끼거든요. 그게 의사의 역할이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장의사에게 맡기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저는 놀랍진 않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잖아. 일반 펭귄 같은 그냥 이렇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만 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로받고 보살핌을 받는 느낌을 원한 거지. 정말 그 담당자의 배려를 기반으로 모든 절차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고객의 최상의 이득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례시장은 고객들로 하여금 위로와 보살핌을 받는다는 받는다고 느끼게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른 펭귄들과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토리를 바꿨어요. 그리고 모든 마케팅 자료에 배려하고 위로하는 자세를 반영했고, 그리고 이 장례식장 사진으로 도배했던 브로셔가 있잖아요. 그걸 고객의 사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례 방식에 대한 변화를 가했고, 고객들이 슬픔을 달래고 위로와 보살핌을 더 많이 느끼도록 돕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이러한 관점 덕분에 장례식장은 또한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건 뭐냐면 최상의 이득에 초점을 맞춰서 고객들이 그러한 이득을 깨닫도록 돕는 새로운 방법들을 도출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매장도 갈비집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기르고 있는 이제 댕댕이 우리 신갈비 씨가 그 매장에 돌아다니니까 이제는 신군 갈비에 가면 갈비라는 푸들이 상주견으로 있어라는 것들을 이제 손님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댕댕이도 같이 갈비처럼 이렇게 식당에 와서 동반해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가족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페펜족이 생길 정도로 이 애완동물에 대한 이 그 가족애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귀엽죠?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제가 너무 갈비를 사랑하다 보니 이런 애견인들이 오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쪽을 애견 동반 식당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남편과 함께 만듭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해시태그를 쓰고 청주 애견 동반식당으로 신궁갈비가 톡 튀어나올 수 있게 핑크 펭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큰 대형견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 소형견 위주로 사실 7kg라고 제한이 됐지만 약간 이렇게 좀 너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면 10kg까지는 가능한데 우선 7kg까지 제한을 둡니다. 다른 고객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 다른 그 손님들하고 그리고 강아지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위협감을 느끼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저희도 기본적인 안전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한 다음에 정한 거죠. 근데 털이 너무 많이 빠지는 강아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청소가 너무 오래 걸리고 이 털이 날리다 보니까 이 견주들이 속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거기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의 입장과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제가 생각한 거는 음, 예를 들어서 그 강아지들은 10,000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가 털이 빠져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불쾌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10,000원을 받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희 이모가 청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으로 청소하시는 분에게 조금 더 돈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강아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할 수 있는 것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되고 그러면 그 고객님들도 맞아 우리 애기가 털이 빠지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인정을 해주신다면 조율이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서로의 니즈 그리고 최상의 이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점 발전을 하고 핑크 펭귄으로 독보적인 그런 식당을 만들려면 저도 이런저런 강아지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경험치에 의해서 고객들의 또 스토리는 뭐냐? 같이 밥 먹고 싶은 거. 이거. 근데 없다는 거. 신궁갈비만 있다는 거. 요게 메리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도 맛있게 먹고 갈 수 있는 식당. 그런 거죠. 우선 요렇게 해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핑크 펭귄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남편한테 이렇게 상의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이 찾는 세상의 이득은 무엇인지 한 몇 가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금융 서비스는 뭐야? 2차적 이득은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근데 최상의 이득은 뭐예요? 내가 꿈꾸던 삶을 실현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내가 예를 들면 아파. 그래서 아프거나 나이가 들었어. 내가 경제활동을 못해. 그냥 내가 그때는 프리하게 나를 그냥 돌보면서 그냥 사는 그런 꿈꾸던 삶을 실현하는 거예요. 자, 의료 서비스는 2차적 이득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이득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향유하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죠. 자, 뷰티나 패션 사업은 뭐예요? 2차적 이득은 멋져 보이고 싶은 거야. 근데 최상의 이득은 자신에 대해서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제가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날그날 패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업이 되는 스타일인 거죠. 나를 꾸몄을 때. 그런 거잖아요.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는 것. 자, 비즈니스 컨설팅은 2차적 이득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펭귄이 생각하는 거를 2차적 이득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 계획을 창출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최상의 이득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비즈니스 컨설팅을 받았을 때. 자, 애완동물 사료 사업이야. 2차적 이득은 애완동물이 좋아하는 사료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애완동물이 좋아하는 사료를 확보하는 것. 근데 최상의 이득은 애완동물을 돌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맞잖아요. 저도 애완동물 그 애견 동반 식당을 하는 거는 물론 이게 돈을 벌기 위한 것이 2차적 이득이지만 돈을 벌고 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최상의 이득은 뭐냐면 제가 싫으면 못 받아요. 제가 그 댕댕이들을 보면서 이 가슴이 저희 갈비에게 느껴지는 그리고 저희 갈비가 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최상의 이득인 거죠. 우리
댕댕이도 행복하게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거. 네. 그게 최상의 이득이라는 거. 제 입장에서는. 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의 이득을 생각하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명분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을 패키징 하잖아요. 그럼 고객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의사를 예를 들면 굉장히 쉽죠. 저는 수술하고 나서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가슴 쪽이었어요. 가슴 쪽하고 자궁 쪽이었는데 이제 가슴 쪽 선생님을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게 되고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뭐라 그랬냐면 검사 결과를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마침 너무 신기하게 결혼에 대한 정말 그 가슴 앓이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이 성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이는 먹고 아기도 낳고 싶고 결과적으로 뭐 지금 뭐 50이 돼서 아기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아기에 대한 것까지 어떻게 하지 나이를 먹는데 내가 점점 아기를 낳지 못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무슨 팁을 드린 것도 아니고 제 얘기를 이렇게 흘린 것도 아닌데 그 선생님께서 딱 앉으니까 어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서 자기 그 환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46살인데 제가 임신을 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때 44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46살도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남자를 잡으려면 진돗개처럼 꽉 물고 놓지 말으라고. 갑자기 아무런 어떤 전제 뭐 얘기도 모르시는데 잡으라고 해서 제가 어,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인데 비전이 있는 사람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마치 점집에 가서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점집에 가는 이유도 우리가 뭐예요?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도 있고 좀 무서운 것도 있지만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상담하는 것처럼 털어놓으니까. 근데 그러시면서 있죠? 있고 말고 나타나면 진돗개처럼 꽉 물고 놓지 마요. 내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를 알겠죠? 잘 됐어요, 수술이. 결과가 좋아요. 이러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오면서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떨어졌어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을 거예요. 너무나 따뜻한 의사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큰 병원에 저희 병원장도 하시는 분인데 너무너무나 마음 자체가 너무 따뜻해서 제가 데스크에서 물어봤어요. 이 교수님이 환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다니까 줄을 쓴대요. 줄을 서서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항상 바쁘시대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 최상의 이득을 주신 거죠, 저한테. 제가 원했던 그런 방향의 선생님을 제가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집에 가서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굉장히 따뜻하다니까요. 요게 고객의 최상의 이득을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고객이 원하는 세상의 이득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모든 펭귄의 탈출용 비상구라는 거죠. 우리가 나는 그럼 펭귄이 어떻게 되죠?라고 궁금했잖아. 퀘션 마크를 했잖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에 대한 답인 거예요. 최상의 이득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 이게 핑크 펭귄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펭귄 무리에서 두드려지고 싶으면 2차적 이득을 넘어서는 사고로 빅 아이디어를 도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펭귄과 똑같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인 거죠.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털이 많이 빠지는 고객들 정말 진짜 너무너무 청소가 힘들더라고. 잘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애기들은 얌전하고 다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줘야 될까? 최상의 그런 이익을 느끼게 하려면 이 사람들을 안 받는 게 맞지만 만약에 우리 식당의 그런 목적에 의해서는 근데 저는 이 고객들도 이 댕댕이들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최상의 이득을 취해줄 수 있을까? 그래. 이 고객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애기랑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은 거야. 술 한 잔 같이 마시고 싶은 거야. 데리고 와서. 그러면, 아, 그렇다면, 요런 얘기를 하면서 2차적으로 요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차적인 이득을 딱 취한 다음에 최상의 이득을 딱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요. 저 청소비 드릴게요. 예를 들면 10,000원이라도. 근데 애견 동반식당이 원래 뭐 그런 뭐지 자리세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런 외곽 쪽에.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조금 경험적으로 딱 그 부딪혀서 강아지들을 봤다 보니까 요런 일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부작용이 없이 최상의 이득을 느끼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책을 읽고 있잖아요, 우리. 이 책을 통해서 원하는 최상의 이득이 요거잖아요. 우리 진짜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2차적 이득은 빅 아이디어를 패키징함으로써 무리해서 돋보이는 것인데 1차적인 부분은 돈 벌고 더 많은 고객 확보입니다. 그러길 원하는 이유는 지금 말해드렸던 돈 많이 벌고 고객 확보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 얘기가 됩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그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책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이 책을 진짜 그 강규영 3P 바인더 대표님께서 20번을 읽어라 할 정도로 그 강규영 대표님도 이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리치가 이 내용을 뭐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녹화 방송으로 딴 거예요. 이제 식당을 나가볼 건데 여러분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는 분은 없죠? 꼭 눌러주세요. 네.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